네, 실컷 웃어라. 펑펑 울 날이 올 테니. 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 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서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 조사 못 받겠어요 하고 경찰서 문을 나왔죠. 어제 김부선 씨의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네, 김부선 씨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김민지, 안건우 기자, 그리고 길진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여옥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서에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김민지 기자, 김부선 씨가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는데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건데요. 어떤 사진을 올렸느냐 봤더니 2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렸던 사진을 캡처한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면 이재명 지사가 한 여인과 함께 웃고 있고요. 날짜를 보니까 2016년 10월로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각종 내용을 설명했고 지금 여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김부선 씨가 이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컷 웃어라. 언젠가는 실컷 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경찰 포토라인에 선 김부선 씨가 이 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대목은,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옆에 소나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김민지 기자. 네. 이 소나무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의 정체를 알려면 김부선 씨가 적은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한 여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인데 거기에 소나무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민주당 중앙위에서 만난 소나무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김부선 씨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나무에게 물어봐라. 누가 이재명을 싱글이라고 소개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좀 소개를 해뒀던 내용이 김부선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이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총각이다, 싱글이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소나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이재명 지사를 싱글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속의 그 여성이 김부선 씨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부남이 아니라 싱글이라고 소개를 했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안 기자,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주장이죠. 김민지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싱글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냥 이재명 지사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과 또 김부선 씨가 또 과거에 한번 또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는데 당시 2016년 7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한 열흘 정도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었죠.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가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을 김부선 씨가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어제 김부선 씨가 경찰 조사 30분 만에 거부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뭔가 저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연달아서 올리고 있는데 조 작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부선 씨 사건은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불륜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와의 그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협박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른바 사적인 관계 둘이 이제 남녀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 여러 가지로 이제 앞뒤가 맞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김부선 씨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하는 건 상당한 일관성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 네, 만났다. 그 다음에 총각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아침밥을 안 먹고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옥수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황은 사실 굉장히 세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계에서 이제 이른바 떠도는 얘기라든가 김부선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일관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일관성도 중요하지만은 김부선 씨도 이제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행동이라든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 길을 이제 어떤 그 대중을 자신을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공주영 작가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책임감 좀 갖고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진균 의원. 그러니까 진짜 이 작년 올해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크게 법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 사건은 사실 2007년 8년 뭐 상당히 2007년에서 9년 정도 10여 년 전에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긴 했었지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이 정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저렇게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2007년 9년이면은 10년이 지난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둘 사이에 남녀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행여라도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고 이재명 시장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사실 이런 남녀 관계 문제를 미리 예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측은 어찌됐든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밝혀져야겠지만 10여 년 전 일이라 진위가 쉽게 드러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김부선 씨가 경찰에서 이제 30분 만에 조사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찰 쪽에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제출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김민지 기자, 여기에서의 궁금증,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김부선 씨의 뭐 추가적인 언급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한 뒤에 이제 계속해서 SNS로 댓글들을 남기면서 이제 뭐 지지자나 반대파들과 소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다만 김부선 씨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 보면 주진우, 이재명, 국민들 속인 대가를 곧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에게 사과문을 대필해준 어떤 그런 의혹에 속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게 그러면 혹시 사과문 대필 의혹과 관련된 오늘 증거를 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작가님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거지만 김부선 씨 이번 의혹이 그러니까 뭔가 전선을 김부선 씨는 계속 막 넓혀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당연한 것이고 주진우 이제 기자까지도 뭔가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도 비난도 했었고 또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개인적인 추문을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 진보 진영 그러면서 이제까지 있는 자, 그 다음에 부패한 자, 그 다음에 오염된 자들을 통해서 상당히 정의의 사도처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 김부선 씨의 편이 아닌 그 권력의 편에 섰다는 걸 또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이른바 인터뷰를 했던 그 김어준 씨라든가 또 주진우 씨가 대필 의혹을 받고 있고 즉 낙곰수 멤버들이 의혹을 받고 있고 또한 낙곰수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 강연도 같이 했던 공주영 씨는 또 김부선 씨의 이 편에 서서 맞습니다. 대척점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전선은 불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선은 불타고 있다.
자, 전선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려면 뭐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사실 그 당사자들 사이에 의미심장한 말만 오갔지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앞서 언급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는데 그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사적인 부분이고 사적인 관계에 대한 내밀한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다, 얼마나 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심증은 왜 없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네, 주진우 기자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증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증은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주진우 기자는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관계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사실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심증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김부선 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인간관계가 넓습니다, 폭이. 예. 저도 국회를 출입할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김부선 씨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다. 이런 의원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중진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그러면 김부선 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편하게 뭐 그런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기 어려운 일도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이재명 씨 얘기를 직접 나한테 하는 거를 들었다. 이런 국회의원들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물론 김부선 씨가 그 국회의원이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아까 우리 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계나 정계에서는 둘 사이가 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은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진우 기자도 뭐 들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이 김부선 씨가요, 어제 이제 그 경찰 다녀와서 오늘 새벽에도요, 뭔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에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고 다들 아시죠? 아마 영상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주민 의원을 겨냥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김민지 기자? 네. 지난번에 저희 정치데스크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를 김부선 씨가 그제에는 이제 고 정미용 아나운서를 거론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박주민 의원을 거론하면서 무능한 패소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김부선 씨에 대한 그 사건을 여러 차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능한 패소 변호사 이렇게 겨냥을 해서 공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 작가님, 김부선 씨는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선을 좀 넓히는 모양새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 과거에 뭐 변호사 시절에 만났던 박주민 의원 얘기까지도 저렇게 거론하고 하는 게 김부선 씨 개인적으로 저게 도움이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부선 씨는 예. 그렇게 복잡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사안을 단순하게 보고 또 심플하게 대응을 하는 분인데 또 그게 김부선 씨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공격력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미용 씨나 또는 그 박주민 그 의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것처럼 김부선 씨는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한 진영에 있기보다는 네. 그 자신이 정말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또 정미용 씨에 대해서는 이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점에서 미안하고 또 박주민 그 변호사하고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김부선 씨가 좀 화가 날 만도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예.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 승소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결국 패소해서 돈을 물어줬고 자신은 그래도 수고했다고 1,000만 원을 줬는데 국회의원 되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 어허. 상당히 그 구체적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부선 씨가 갖고 있는 그 상실감이라든가 심리적인 그 울적함을 지금 뭐 딸도 그 워킹 홀리데이로 해외로 떠났고 떠났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예.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또는 외로움 네.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도움을 그 손길을 뻗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길 의원 말씀하시죠. 진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사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료 변론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어떤 의사가 착한 사람이 어려운 환자를 만나서 무료로 진료를 해줬는데 못 고쳤다 그래서 병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예. 재판 사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졌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처리하면 실무 비용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뭐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복사 비용만 해도 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많은 실비를 들여가면서 박주민 의원은 어찌됐든 김부선 씨를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한 건데 예. 졌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패소한 무능한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좀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김부선 씨의 증언이 어떨 땐 좀 사실일 수도 모든 건 사실이지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요. 도대체 김부선 씨는 어떤 심리에서 최근에 1년에 지금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김민지 기자가 좀 전문가를 통해서 조금 물어봤다고 하던데 그 좀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이 갑자기 거론된 박주민 의원의 입장도 궁금해서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은 직접 전화가 닿진 않았고요. 박주민 의원실의 그 입장은 뭐 여기에 대해서 딱히 거론할 입장은 없다. 이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 측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이었고요. 자, 박주민 의원, 현직 의원까지 그 줄줄이 SNS를 통해서 거론한 김부선 씨 심리가 궁금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김부선 씨의 심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그동안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이건 한때는 좀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원망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상황이 본인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감정에 의해서 뭔가 과거에 안 좋았었던 일들, 본인이랑 결과가 안 좋았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고요. 그거를 갖고 SNS를 갖다 함으로써 본인이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극복하려고 노력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 있어서 김부선 씨가 도움을 갖다 제공받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보면 어제 김부선 씨가 경찰 출석한 이후에 보면 기자들은 당연히 김부선 씨 출석한다고 하면 가서 취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언론 취재진한테도 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자. 최명기 원장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제 기자들하고도 그런 게 좀 오갔던 것 같아요. 30분 만에 그 경찰서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자님, 말 바꾼 적 없고요. 아니요. 기자, 언론 하세요. 정치하지 말고. 주진우 씨가 생각이 나래요. 당신 정치하시지 말고, 기자면은 기자다운 질문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취재진과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쎄, 언론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김부선 씨가 여러 가지 지금 이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잠잠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이 김부선 씨를 내가 직접 돕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뭐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전 작가님. 예. 네, 뭐 어차피 이게 리얼리티 예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률을 제고하는 폭발적인 그런 출연자의 투입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새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뭐 논란도 많았던 변호사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언론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김부선 씨 사건에서 등장을 하네요. 사실 둘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사건이 점점 휘하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화된다. 강용석 의원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스캔들에 많이 올랐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여성 문제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인 또 그 김부선 씨를 돕겠다. 김부선 씨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걸 떠나서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김부선 씨의 의사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도우려는 의도인 건지 예. 아니면 이번 틈에 나도 한번 뭐 이렇게 이 판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뭐 복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건지 조금 사실 그렇게 썩
즐거워 보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예. 썩 즐거워 보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 작가님 왜 저를 아니 뭐 예. 강용석 그 변호사하고는 뭐 당에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뭐 상당히 그 능력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집요함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이재명, 김부선 리얼리티 예능에 김어준, 주진우가 이제 또 끼어들었는데 거기에 강용석 나중에 도도맘도 출연하는 게 아닐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김부선 씨는 계속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뭐 법정에서 만납시다. 지금 많이 웃으세요. 이제 올 날이 많을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어쨌든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희가 방송 앞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말 그대로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태풍 때문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태풍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뭐 전체 화상 회의도 하고요. 관련된 시설 점검 같은 것도 하는데 경기도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 지사가 이 일과 관련돼서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태풍 때문에 죽겠습니다. 따로 대응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여력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태풍 대난 대비 때문에 뭐 죽겠어요, 지금. 도지사님도 그것 때문에 전혀 거기에 뭐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고, 어쨌든 저희가 뭐 법률 대리인 통해서 지금 법적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고, 이제 법률 대리인들이 뭐 알아서 이제 할 일이고, 저희는 실제로 뭐 생각하거나 뭐 얘기도 안 나왔어요. 자세히 파악도 못했고. 자, 뭐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쨌든 지금 태풍 쏠릭에 대한 그런 대책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도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부선 씨가 저렇게 자꾸 하는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전 작가님. 글쎄, 예. 제가 이 심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김부선 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을 했었죠. 예. 그 올린 글이라든가 또 방송에서의 굉장히 화난 모습, 분노한 모습, 이거는 아까 보인 김부선 씨의 그런 기자에 대한 반응을 웃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오버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잠복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월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다시 출석하겠다라는 김부선 씨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논란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